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한국도 4차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람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출현하며 코로나19의 위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시작된 코로나19. 1년 7개월이 지나도 줄어들기는커녕 변이 바이러스를 계속 만들면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요. 한국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모범 방역 국가란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하루 최대 확진자 수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그나마 백신이 보급되면서 치명률과 사망률이 줄었다는 점인데요. 현재 인도에서 시작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또 다른 변종이 출현했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페루에서 탄생한 람다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이 람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페루는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람다 변이 바이러스는 벌써 페루를 넘어 남미를 중심으로 29개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외신에 따르면 람다 변이는 현재까지 미국, 독일, 멕시코, 스페인, 이스라엘, 콜롬비아, 프랑스, 이집트, 스위스, 영국, 이탈리아, 브라질, 캐나다, 네덜란드, 아루바, 포르투갈, 덴마크, 체코, 터키, 호주, 퀴라소, 짐바브웨 등에서 보고됐다고도 하는데요. 페루 당국에 따르면 올 4월 이후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81%가 람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였고, 아르헨티나에서도 지난 2월 셋째 주부터 람다 변이가 지배종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는데요. 페루는 현재 세계에서 인구당 코로나19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력은 강한 반면 치명률은 떨어져서 그나마 병원의 수용 능력이 감당할 수준이지만 람다 변이 바이러스는 얼마나 강한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칠레에서는 람다 변이의 백신 회피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칠레는 인구의 58.1%가 백신 접종을 마쳤고 장기간 봉쇄 상태를 지속했습니다만 칠레의 전체 확진자 중 3분의 1이 람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칠레를 포함한 남미 국가 상당수가 중국산 시노백과 시노팜 백신을 접종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시노백의 경우 형성된 항체의 농도가 화이자 백신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래서 중국산 백신이 물백신이라는 오명을 가진 거겠죠. WHO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위협적으로 평가받는 변이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총 8종이라고 합니다. WHO는 전염성이나 심각도에 따라 변이 바이러스를 우려 변이, 즉 VOC와 관심 변이, 즉 VOI로 나누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전염이 더 잘 되거나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더 높은 경우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책과 백신, 치료제 효과가 떨어지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VOC로 분류합니다. 쉽게 말해 VOI가 옐로 카드라면 VOC는 레드 카드인 셈이죠. 우선 레드 카드에 해당되는 VOC는 총 4종으로 영국발 알파,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베타, 브라질발 감마,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옐로 카드에 해당되는 VOI는 높은 전염성과 치명률, 백신 및 치료제 효과 감소 등의 바이러스 특성이 확인되고 상당한 지역사회 감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인데요. WHO가 현재까지 공개한 VOI는 4종입니다. 다수 국가에서 동시에 확인된 나이지리아발 에타를 비롯해 미국발 이오타, 인도발 카파, 페루발 람다 변이 바이러스인데요. 여기서 위험도가 올라가면 레드카드에 해당하는 VOC로 승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옐로 카드였던 VOI로 분류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높은 전염력과 실제 감염 사례가 전 세계에서 다수 확인되면서 한 달 뒤인 5월 11일 레드 카드인 VOC로 승격됐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곧 현재 한국에서도 우세종이 되어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뒤를 이을 지배종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하다고 알려진 바는 없는데요.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때마다 대유행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에서 변이가 발생할 때마다 전염력은 높아지면서 치명률은 떨어지는데요. 바이러스가 간사한 것이 치명률이 떨어지면 인간들이 경계심이 풀린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유리해지려면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고 각국 정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다가가 보자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속도보다 백신 개발과 생산 속도를 올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번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현재 mRNA 기반 백신 기술이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더라도 가장 빨리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mRNA 백신으로 화이자, 모더나가 유명한데요. 기술적으로는 한 달 정도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맞춰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현지 시간 7월 8일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을 위한 백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화이자는 그동안 기존 백신을 단순히 한 번 더 접종하는 것만으로도 델타를 포함해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변이 바이러스에 가장 높은 수준의 면역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뭐 이건 걔네들 이야기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백신의 업데이트 버전을 개발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우리 정부는 제약업계를 상대로 실시한 2차례의 기술 수요 조사 과정에서 국내 mRNA 백신 기술이 해외 기업과 비교해 약 3년가량 뒤처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런 기술 격차를 극복하려면 항원 디자인 및 최적화, 원자재 생산, mRNA 생산, 지질 나노 입자 등 백신 전달체, 정제, 대량 생산, 효능평가 등 7개 분야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요. mRNA 기술은 원래 암을 고치기 위해 개발된 기술입니다. 코로나19 백신뿐만 아니라 이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류가 고통받던 암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셈이죠. 제가 지금까지 정보 수집을 하고 공부해본 결과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한국에 들어온 백신 중에 얀센이 변이 바이러스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연구자들에 의하면 백신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항체가 줄어들면서 재감염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백신 기대 효과를 6개월 정도로 생각해야 한다고도 이야기했는데요. 만약 화이자에서 부스터샷 개념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맞춤 백신이 개발된다면 얀센이나 기타 다른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화이자에서 만든 변이 바이러스 맞춤 백신을 교차 접종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백신 접종을 하면 돌파 감염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가는 걸 최대한 막아주고 고통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한국이 예상보다 백신 확보가 늦어지면서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개인적으로 기본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일이 될 겁니다. 또한 백신을 맞았어도 기본 방역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백신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100% 막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코로나19가 지속될수록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신흥국일 겁니다. 이미 인도는 산소통 구하기도 어렵고 시신을 처리하기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폭동이 일어나 우리 교민과 기업들의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관광산업으로 근근히 먹고 살던 쿠바까지 코로나19로 인해 관광 수익이 크게 줄면서 역시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일 겁니다. 한국도 여타 신흥국만큼은 아니지만 4차 대유행으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언제쯤 이런 혼돈들이 멈추게 될까요? 오늘은 람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작년부터 제가 꾸준히 이야기해왔지만 이제 코로나19는 우리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독감처럼 매년 관리하는 질병이 되어가고 있죠. 생각해보자면 백신 만드는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큰 수익을 거둘 겁니다. 오늘 이야기한 mRNA 기반 백신 기술을 개발한 화이자와 모더나 둘 다 미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커질수록 미국이 백신 외교에서 강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